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과 신한금융사 가족 여러분, 모두 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7일 화요일 순서는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도 여전히 추위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위는 유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현지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 덕분에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 내 가스 가격이 공급 부족과 가스관 결빙 문제로 인하여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유럽에 가스를 팔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는데 정작 본토에 한파가 닥치니 자기네 쓸 가스조차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부터 가격이 널뛰기를 반복하더니 현재 미국 가스 가격 차트를 보면 검은색 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른 상태입니다. 시청자 한 분께서 유럽이 러시아와 대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 결국 러시아 가스를 다시 쓰지 않겠냐는 흥미로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수많은 중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 남일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평소에 나무를 심으며 환경을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에너지를 덜 쓰고 절약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수도사적인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지만 이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때문이지 1인당 전기 사용량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최근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지만 항상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그 발전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는 소위 님비 문제입니다. 내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싫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세 면제나 발전기금 같은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공동체의 도리입니다. 전기는 마음껏 쓰고 싶지만 요금은 싸야 하고 내 주변의 시설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고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라 이런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지수 자체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특정 섹터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힘을 쓰지 못했지만 오늘은 명확하게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애플이 3%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돋보였는데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 소식과 함께 목표 주가가 $30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곧 시작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며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가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주가 수준이 실제 이익보다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성장에 대한 반영이 전체에 치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 숫자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인텔은 어제 폭락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어제 발표된 숫자들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부진은 동종업계인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체로 상승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설비 증설 의지가 여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미국 정가에서는 다시금 정부 셧다운 우려가 점화되고 있는데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이 정치적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시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토안보 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을 수 있지만 시장은 예전과 달리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정치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의 교역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양국 간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작년 7월에 합의된 무역 조건들을 한국 국회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수출은 미미해서 타격이 적겠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제약 분야는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러한 정치적 발언들을 쿨하게 무시하고 넘어갔듯이 우리 증시도 잠시 흔들렸다가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간 주식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일본 엔화의 흐름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의 투기적 흐름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58엔 수준에서 154엔대까지 빠르게 하락하며 엔고 현상이 나타나자 시장은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엔화 강세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기억이 있기에 투자자들은 현재의 엔화 환율 변동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도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조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에 24년도와 같은 극심한 패닉 상황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으며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일본 정부도 충분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일본 엔화 환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 153엔까지 터치하고 왔을 정도로 엔화 강세 압력이 상당히 거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투기 세력에게 160엔 돌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며 시장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셈입니다. 이러한 엔화의 강세는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940원 근처까지 올라오며 엔화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수출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원화 환전 타이밍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실전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처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이 움직이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국채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서 환율 변동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나 실전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금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며 은값과 함께 번쩍번쩍 빛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것을 보면 실물 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계적인 매도를 지향하고 목표 비중을 14.9%로 상향 조정하며 국내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예년보다 71월에 긴급히 열린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라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산별 투자 비중의 허용 한도를 고려하면 최대 19.9%까지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어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1,43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성장했기에 이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도 국민연금처럼 원칙을 지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은 블룸버그가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제품인 HBM4 인증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들이 여러 번 언급하며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블룸버그의 보도라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증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8.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인 42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는 과거보다 무려 3배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센터 건설은 폭발적인 반면 일반 사무용 빌딩 건설은 40%나 감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은행들이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으로 보고 대출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투자 확대가 과열이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열풍은 자연스럽게 전력망 부족 문제로 이어졌고 특히 전력 상황이 빡빡해지면서 가스 발전소와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스 터빈 시장의 강자인 GE 베르노바와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은 이미 향후 5년치 물량이 모두 매진되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빈을 주문하면 3년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5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들이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무작정 증설하지 않고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여러 곳에 중복 발주를 냈다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공급 과잉으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계약 물량 속에 숨어있는 가수요를 경계하며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전략과도 매우 흡사한데 과거의 뼈아픈 재고 과잉 경험이 기업들을 더욱 영리하고 보수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후반에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놓았다가 고객들이 갑자기 필요 없다고 돌아서며 겪었던 이 갈리는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제조업체들의 협상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HBM4 관련 소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리더십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영현 부회장 체제 하에서 삼성전자가 다시금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재들의 산실인 카이스트와 여러 훌륭한 대학 출신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의도 현장에서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어 시작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커다란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는 단단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율과 금리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므로 어느 하나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는 핵심 지표들입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종목별 흐름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의 세부적인 업종별 흐름을 복기해보자면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들과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 간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변압기나 전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이라는 실용적인 선택지를 골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원전 관련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장기적으로 거대한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밸류체인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 유가가 달러 강세와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 박스권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견고한 편입니다. 한파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일시적 폭등은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꺾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노랜딩 시나리오, 즉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물가 지표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중심이 거세에서 미세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매출 비중과 향후 투자 계획은 향후 몇 달간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지표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같은 장비사들의 수주 잔고는 여전히 풍부하며 이는 업황의 바닥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생태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으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수요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엔화의 급격한 변동성이 우리 증시에 일시적인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개선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환율 노이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이익의 성장성에 집중하는 해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원칙만 있다면 어떤 파도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의 승리자이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에 저희 증시 각도기가 항상 든든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혁신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축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빅테크 강세와 반도체 장비주들의 견조한 흐름은 향후 인공지능 산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엔화의 급격한 변동성은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본 정부의 시장 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공포를 상쇄시켰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라는 든든한 수급 호재와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맞물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시장을 대비하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밤 발표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수치와 그에 따른 시간 외 주가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엔화 환율이 150엔대 초반을 지지하며 안정세를 찾는지 여부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귀환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같은 정치적 노이즈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자동차와 제약 섹터의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의 싸움이며
저희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여러분의 계좌만큼은 따뜻한 수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준비한 미국 마감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만이 최종적인 승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의도의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시장을 향한 저희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여정은 때로 고독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저희와 함께라면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성공을 향한 즐거운 나들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믿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진정한 애국자이자 현명한 자산가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바다 깊은 곳의 조류를 읽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키고 키워나가십시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로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를 지으며 오늘 논의된 핵심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고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증시 각도기의 오늘 자시장 마감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